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슈런의 CFO 역할을 맡고 있는 중문과 공학번 신명진입니다. 3일 회계법인 감사본부 딜 어드바이저리 본부에서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에서는 투자심사역으로 국내의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뇌신경 질환 전문 의료 AI 업체인 슈런에서 CFO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영상의학과 의공학과 교수진과 AI 석박사 연구진들이 주축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파킨슨 뇌졸중 치매, 뇌종양 뇌전이암 등 뇌신경 질환의 영상 이미지는 기존에는 숙련된 임상의가 아니면 판독이 어려웠는데, 이를 AI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부분을 확인하고 진단 프로세스를 자동화, 정량화하는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엠피디아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AI 기반 파킨슨 진단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 등 10개 대학병원에서 임상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임상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식약처에 국내 세 번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었습니다. 뇌졸중은 아주대병원, 치매는 가천대 길병원, 뇌종양 뇌전이암은 분당 서울대병원과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신경 질환은 글로벌 메이저 헬스케어 업체들도 데이터 확보 및 기술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슈런은 글로벌 메이저 헬스케어 업체 두 곳으로부터 협업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올 7월 시리즈 B 153억 투자 유치를 완료하였고 한국투자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보통 벤처캐피탈 심사역은 상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직을 하는데 저는 시리즈 A 투자 유치 이후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슈런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바이오 투자 2위인 벤처캐피탈로 7년 동안 한 명만 퇴사할 정도로 평판이 좋고 입사가 어려운 하우스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직을 다들 만료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4월 신한금융투자 IPO 팀장이었던 경제학과 공사학번 송은경 선배 추천으로 슈런을 만나게 되었고 작년 7월에 시리즈 A 투자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슈런으로 오게 된 이유는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우호적인 시장 환경과 유능하고 인간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하에 슈런이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상장한다면 저의 밸류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투자 심사역으로 외부에서 가끔 미팅하거나 조언하는 수준으로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의료 AI 시장 자체가 급격히 성장하고 경쟁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만 놓쳐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서 슈런이 빠른 연구 개발 및 임상을 통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인적 구성면에서는 IT 기반의 기존 의료 AI 업체와는 달리 임상의, 즉 MD가 주도적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의 임상적 요구를 반영하고 보수적인 의료계에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존 의료 AI 회사들이 분석 난이도가 낮은 폐 유방 쪽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다면 슈런은 글로벌 경쟁사도 거의 없는 뇌신경 질환에 특화하였고 세계 최초의 파이프라인 및 높은 수준의 임상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못하는 이유는 투자사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은 IR을 할 때 자기 회사의 인력, 기술의 우월성 위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만 발표를 합니다. 투자사가 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냉정하지만 당연하게도 투자사의 1차 목표는 높은 밸류로 적시에 엑시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투자사가 원하는 마일스톤을 적시에 달성하고 상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회사에 오자마자 시리즈 A 투자금을 아끼지 않고 임상 및 연구 개발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파킨슨 뇌졸중, 치매, 뇌종양, 뇌전이암 등 5개로 확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연구 개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역량은 내재화하였고 부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외주화하였습니다. 의료 AI 전문 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국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외주화를 하였습니다. 의료 A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AI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분야가 융합됐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심사역들도 다들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IT 심사역들은 바이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대로 바이오 심사역들은 AI 기술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 두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3일 회계법인에서는 SK그룹의 해외 AI 회사
롯데그룹의 국내 AI 회사 투자 검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AI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바이오 1호 펀드의 핵심 운영 인력으로 참여하였고 국내 바이오 회사 6곳에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는 당시 의료 AI 선도 기업인 뷰노에 초기 투자를 하였고 시리즈 B 때는 앵커 투자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직접 간접적인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의료 AI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 AI는 기존의 의사가 하던 업무의 시간을 단순히 줄여주고 자동화시키는 수준에서 나아가 인간이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을 분석해서 진단 보조하는 역할까지 진일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고 낮은 수가로 인해 영상 촬영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료 AI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벤처캐피털 심사역 포지션 자리는 매우 적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메이저 VC에서 저한테 추천이 들어와서 제가 3일 회계법인 후배를 추천해줬고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되었는데 경쟁률이 50대 1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상위 20대 벤처캐피털을 목표로 한다면 주니어 수는 각 사별로 많아야 10명이고 내 위아래 3년 터울의 사람들과 전체 200명 정도의 자리를 경쟁해야 합니다. 저도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에 입사할 때 면접만 총 4번을 봤습니다. 보통 벤처캐피털 홈페이지에 가면 벤처캐피털 심사역들의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공계 석박사, 대기업 연구소, 인문계 베이스는 회계법인 컨설팅, 증권사, 의학계 베이스는 제약사,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연구직 출신이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학부 졸업 후 바로 벤처캐피털로 입문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특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올 초까지 서강대 벤처캐피탈 모임 총무를 하였는데 벤처캐피탈 업계에는 서강대 동무원 선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후배는 벤처캐피탈 업계 선배에게 이메일로 면담을 신청하였고 현재는 메이저 벤처캐피탈의 심사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벤처캐피탈 자체가 주로 인맥으로 사람을 뽑고 정보도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문을 위해서는 업계에 있는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